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잠시 멈춰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꿈과 그 꿈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의 본질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만약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변에도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길에 늘 좋은 기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직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마음속에 품었을 때 우리는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어떤 이는 그것을 꿈이라 부르고 또 다른 이는 목표라고 말합니다. 이름이 무엇이든 그것은 당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어떤 그림을 현실로 끄집어내는 위대한 창조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필연적으로 외롭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방식, 당신이 상상한 모습 그대로 이루어져야만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특히 그 길 밖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당신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돌을 던지고 당신의 행동을 바꾸려 이상한 이름표를 붙이기도 합니다. 당신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이럴 때 당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압도적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크게 성공해서 그들이 끊임없이 자신과 당신을 비교하게 만드는 것. 결국 당신은 그들의 존재조차 잊게 될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성공이야말로 유일한 복수입니다. 최고의 복수가 아니라 유일한 복수입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소한 감정 싸움에 불과합니다. 당신이 그들에게 신경 쓰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뿐이죠. 그것은 결국 그들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당신이 할 일은 오직 당신의 목표와 승리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승리했을 때 당신은 너무나도 거대해져서 그들은 당신의 그림자 뒤에 가려져 보이지도 않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거나 개인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길은 결국 어려움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스스로 훈련하는 과정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움이 나타나면 멈추라는 경고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아, 이건 위험해. 속도를 줄이거나 다른 길을 찾아야 해 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길에 대한 확신이 생기고 경쟁의 본질을 이해하게 되면 관점이 바뀝니다. 마치 동화 속 주인공처럼 공주나 보물을 얻기 위해 길을 막는 바위와 용을 물리쳐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순간부터는 길이 어려울수록 오히려 더 기뻐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토록 어려운 길이라면 다른 누구도 감히 따라오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건 너무 힘들어라는 생각에서 이 정도는 되어야 아무나 못하지라는 생각으로 전환할 수 있다면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보입니다. 아, 불쌍한 나라는 자기 연민에서 나와 경쟁해야 하는 저들이 불쌍하군이라는 자신감으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이 생각의 틀 하나가 당신에게 엄청난 동기부여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저는 종종 단어의 의미를 깊이 파고들어 보곤 합니다. 세상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비범하다는 단어를 생각해 봅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평범하지 않다, 즉 다른 모든 사람과 같지 않다는 뜻입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넌 왜 그렇게 유별나? 남들처럼 좀 해라고 말한다면 그 말을 이렇게 바꿔 들을 수 있습니다. 아, 나는 비범하구나. 그리고 그건 결코 나쁜 것이 아니구나. 사실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비범해질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누구나 자신만의 독특하고 기이한 구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다는 욕구 때문에 그 독특함을 스스로 억누르며 살아갑니다.
남들처럼 되기 위해 순응하는 과정에서 정작 자신이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당신 주변에도 이해할 수 없는 사회적 관습들이 많을 겁니다. 학창 시절부터 우리에게 주입된 무언의 규칙들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카우보이 모자를 쓰고 특정 스타일의 옷을 입으며 자신을 특정 유형의 사람으로 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에게 카우보이 부츠가 운동화보다 불편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것을 신는다면 저는 그것을 자기 기만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작은 반역 행위입니다. 우리는 남들이 나를 따라 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아무도 나를 따라 하지 않는 나를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당신에게서 더 이상 배울 것이나 모방할 가치가 없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비범해지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허락해야 합니다. 서툴러도 괜찮다고 허락해야 합니다. 때로는 불행해도 괜찮다고 허락해야 합니다. 오랜 시간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자신을 너그럽게 허락해야 합니다. 친구를 잃는 것을 허락해야 합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나이대의 사람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길을 가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 합니다. 결국 예외적인 존재가 되는 것을 스스로에게 허락해야만 마침내 비범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비판하는 이유는 그들이 선택하지 않은 도전에 대한 스스로의 비겁함을 정당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은 당신 또한 포기하게 만들어 자신들과 똑같은 위치에 머물게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야 자신들의 결정이 옳았다고 이안할 수 있으니까요. 어떤 일을 어렵게 만드는 것은 정보의 양이나 일의 강도가 아닙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계속해 나가는 것, 즉 꾸준함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포기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결국 이 꾸준함을 깨뜨리려는 유혹일 뿐입니다. 그래서 꾸준함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가장 어려운 과제인 것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강도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낮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너무 많은 것을 쏟아붓다가 지쳐서 나가떨어집니다. 훨씬 낮은 강도로 훨씬 긴 시간 동안 꾸준히 했다면 충분히 성공했을 일인데도 말이죠. 매일 5분씩 걷는 것이 한 달에 한 번 5시간 등산하는 것보다 우리 몸에 훨씬 이롭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성공의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단거리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자기개발의 여정은 불확실성과 친구가 되는 과정입니다. 특히 무언가를 처음 시작할 때는 모든 정보가 불완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완벽한 정답을 찾으려 애쓰기보다 불완전한 정보 속에서 최선의 추측을 하고 방향성만이라도 맞게 나아가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완벽한 정답이란 완벽한 정보가 있을 때만 가능한데 완벽한 정보는 일단 시작한 후에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일단 결정을 내리는 것 자체가 완벽한 정답인 셈입니다. 그 결정을 통해 우리는 다음 결정의 질을 높여줄 귀중한 정보를 얻게 되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간단한 순환의 고리를 놓칩니다. 그들은 완벽한 아이템, 완벽한 사업, 완벽한 직장, 완벽한 짝을 찾기 위해 몇 년씩 고민만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첫걸음을 떼는 것만으로도 다음 길이 환하게 밝혀진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이 갖는 두려움에는 한 가지 재미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장점도 없고 내세울 이름도, 돈도, 인맥도, 자원도 없어요. 하지만 관점을 조금만 바꿔보면 그 말은 나는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위험하고 강력한 존재입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자신이 쏠 화살 하나하나를 신중하게 골라야 하지만 잃을 것이 없는 당신은 목표를 향해 수없이 많은 화살을 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위험을 감수하기에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해봐야 지금 당신이 있는 이 자리, 즉 본전이니까요. 이것은 마치 카지노에서 이길 때까지 무한정 게임을 할 수 있는 티켓을 손에 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은 그 오르는 과정 자체를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큰 산에는 정상이란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상에서만 볼 수 있는 풍경이 아니라 오르는 내내 그 풍경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행을 느끼는 이유는 길을 가는 동안 나는 마땅히 일해야 한다. 혹은 이래서는 안 된다는 스스로의 판단에 갇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저의 경험담을 듣고 그것을 자신이 따라야 할 처방전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과 거리가 멉니다. 만약 당신이 두 걸음마다 멈춰서서 경치를 즐기고 싶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어차피 사대만 지나도 당신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 마음껏 그 풍경을 즐기세요. 저는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을 바라보는 것에서 가장 큰 즐거움을 느낄 뿐입니다. 저는 일할 때 가장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방식을 당신에게 투영하며 당신은 이렇게 살아야 해라고 말하려 들겠지만 그것은 당신의 인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소음일 뿐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고 세상에서 잊힐 것입니다. 당신도 그리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내 장례식에 오지도 않을 사람들의 말에 그렇게 신경을 써야 할까요? 저는 지독한 노력의 상징이 되는 것에 거리낌이 없습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불편해할지라도 극단적인 주장을 펼치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이미 안주하라는 목소리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 20대를 치열하게 일하며 보낸 것을 후회하는 사람보다 그저 즐기기만 하며 허송세월한 것을 후회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20대에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이 드뭅니다. 하지만 어떻게 일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는 비교적 명확합니다. 일단 당신이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에 집중하며 전진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의 인생에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놀랍게도 당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도 알게 될 겁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입니다. 고대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맹세할 필요가 없다. 스스로에게 맹세하고 스스로 그 증인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당신 자신의 말 한마디가 그 어떤 보증보다 강력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외부의 인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물론 인생에서 피드백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것입니다. 외부의 목소리를 완전히 차단할 수도 무조건 많이 들을 수도 없습니다. 핵심은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누구로부터 그 피드백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길을 가십시오. 당신만의 속도로, 당신만의 방식으로 그 길 위에서 느끼는 모든 순간이 바로 당신의